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요즘에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중식이 인기라고 합니다. 신중식이 뭘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요. 새로운 중국식이라는 뜻으로 차를 마시는 것에서부터 뷰티, 액세서리까지 다양한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패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통 의상인 벨벳 조끼나 송나라풍의 비단 같은 것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즐겼던 이 복고풍이 느껴지는 의상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셈인데요. 유행은 그러고 보니까 어쩌면 돌고 도는 게 아닌가 싶어지네요. 서른도입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중식 보셨습니까? 네. 근래에 와서 특별히 그 Z세대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 특별히 유적지 같은 곳에서 서한이나 아니면 항주나 이런 곳에서 옛날의 고풍스러운 옷을 입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제 치마만 입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풀 메이크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당나라에서 나오는 공주처럼.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거나 그러진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서안에 가면 공원에 가면 정말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입고 다녀서 영화를 찍는 줄 압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또 아름다워요. 이게 입고 다니면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복장에는 그 고풍스러움이 담겨져 있거든요. 걷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또 원래는 친구들이 젊은 애들은 커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차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종종 중국 들어갈 때 그냥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는데 그렇게 입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흐뭇한 겁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 한복 입고 전주만 돌아다니는 친구들처럼 너무 아름다워요. 젊었을 때는 좀 그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꼭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사실 사람들이 재밌고 유행이니까 유행을 탔는데 이 유행을 타다 보니까 옷을 이제 한 벌, 두 벌씩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제한 그 외국인 그 중국인 유학생 안에도 그러니까 한날의 대복장, 그러니까 당장이라든지 아니면 복고풍이 있는 복장을 전문 입고 한국에서 중국 그 문화풍을 이제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 옷만 입는 게 아니라 동작이라든지 이 옷에 대한 어떤 그 역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설명을 같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행을 타다가 자국의 상품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 역사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애국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 사실 요즘은 자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인데 이 친구들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성세대도 그 복고풍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흐뭇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름다워요. 일단 역사도 배우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편안한 복장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것도 좋지만 약간의 갖춰 입으면 한복도 그러잖아요. 한복을 입고 다니면 여자애들은 머리를 하나를 딱 묶고 다니며 단아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복고풍 중국에 있는 그 옛날 복장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이나 네. 그런 걸 절제하고 말할 때도 그렇죠. 그냥 말하는 게 어울리게 아니라 해야죠. 어울리게 네. 네, 어울리게 하다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옛날 우리 그 문화가 이렇게 그 깊이가 있고 이렇게 네. 아름다웠나. 그래서 저는 이제 경복궁이나 그 전주나 이런 곳에 가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한복 입고 네. 돌아다닐 때 네. 정말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덩달아 같이 막 입고 그러니까 옛날의 전통 그 문화를 다시 되살리는 이런 그 유행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찌 생각하면 그 시절의 어떤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고. 그렇죠. 예절도 같이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당한 모습이 물론 좋은 네네. 것도 있는데 반면에 여성은 여성다운 모습, 남성은 남성다운 모습을 네. 옛날에는 정말 그 잘 구별됐잖아요. 그 꼭 구별됐다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아름답고 뭔가 절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걸 보면 이게 한복 입고 막 뛰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불편함도 있으니까 약간 치마거리 들고 다니면 네. 선녀가 내려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한복도 제가 그냥 중국의 복고풍 있는 그것도 한나라의 네. 복장도 좀 그런 느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죠. 신발까지 신으면 네. 정말 조심스럽게 조신하게 그렇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 저희가 교복이라는 어떤 옷을 입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 것처럼 네. 바로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좀 유튜브 같은데 좀 찾아봐야겠네요. 어떻게들 입고 다니는지. 그래서 옛날하고 현대와 네. 옛날 것을 같이 섞어서 하면 네. 막 빠른 현대에서 또 옛날의 여유로움.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도 네. 어떻게 보면 좀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예. 자, 그런 모습 보신 분들 저희 행복우체 통해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선숙 씨가 보내왔습니다. 고향에서 돌아온 이방인이란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8년 만의 귀국이라 고향으로 가는 마음은 많이 설레었다. 연길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일꾼들이 부드럽고 친절해진 모습에 감동되었다. 그동안 이 작은 변강 도시는 차량과 사람들로 붐비고 고층 빌딩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폭발적으로 일어섰다. 번화해진 고향 모습에 흡족하고 행복하다. 조선족이 수십만 명이 떠나간 자리에 타지방 한족들이 대거 자리하고 있어 고향은 인구 감촉 없이 더 번화해졌다. 훈훈하고 풋풋한 고향 민심도 여전하다. 한국에 새벽 배송이 있듯이 내 고향 연길에는 새벽 시장이 있다. 나이 탓인지 습관이 안 되어서인지 나는 새벽 시장에서 장 보면 돈만 치르고 야채는 챙겨오지 않던가. 야채만 가져오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실수를 자주 하였다. 아침밥을 짓다가 생각나서 다시 뛰어가면 올 줄 알았다고 야채를 챙겨놓고 반겨주는 장사꾼들이 참 고맙다. 고향은 많이 더 변했다. 서지장도 3개의 시장 건물을 털어서 하나의 큰 빌딩을 지어 상당히 큰 시장으로 통합하였고 가는 곳마다 관광객들이 한복과 우리 전통 음식에 환호하는 모습들이다. 연길의 명산 모아산에는 호랑이 석상이 떡하니 버티고 서서 소나숲이 울창한 모습을 한결 업그레이드 해주고 모아산 기슭의 꽃밭에는 하얀 눈이 쌓여 관광객과 시민들이 눈놀이를 즐거워한다. 조선족 생활문화 전통을 자랑하는 민속촌은 전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로 매일 잔치 행사다. 너무도 변해 있는 고향에 돌아온 나는 낯선 곳에 온 이방인 마냥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어서 적응하느라 노력 중이다. 세월이 빠른 건지 내가 급한 건지 눈 뜨면 아침이고 돌아서면 저녁이고 월요일인가 하면 벌써 주말이고 귀국한 지도 수개월이 되어간다. 모든 것이 낯설어서 절절매는 중에 물가, 돈의 가치가 제일 어렵다. 중국어도 잊혀져서 물티슈를 사고 곽티슈를 사야 하는데 중국어로 뭐라 했던지 도통 기억나지 않아서 물티슈가 젖을 습자를 붙여 습건, 시진이니까 곽티슈는 말을 간자를 써서 강건, 깐진이라 하면 되겠다 싶어서 깐건을 달라해서 종업원을 요절복통 시켰다. 참고로 중국에서는 각 티슈를 수지, 手指라고 한다. 마음속에
나는 그대로인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실수도 나이 핑계대기 좋은 때다. 늙음이 특권으로 만든 노인카드로 대중교통도 무료로 탄다. 다녔던 직장에서는 노인절이라고 상품권을 줘서 백화점에서 연변 소고기 한 보따리 사다 놓고 흐뭇한 나머지 해벌려 웃어버렸다. 아직 젊은 줄 알고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아오다가 노인 대접 받으니 즐거우면서도 내가 진짜 노인인가 하는 의문도 가진다. 짧은 세월, 허무한 세월의 하루하루 그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삶이 바람처럼 우리를 스쳐 지나간다 해도 사는 동안 아프지 말고 고민 없이 잘 살아가야겠다. 이젠 이 몸 쉬어가면서 인생의 석양길, 황혼의 삶을 잘 엮어가야 할 때가 된 듯하다. 네. 서울에서 생활하시던 김선숙 씨가 8년 만에 고향에 가셨네요. 그럼 참 많이 변했겠죠? 사실 그 몇 년 전만 해도 8년 만에 가면 그래도 많이 변하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변화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그 한번 연변에 갔는데 너무 놀랄 정도로 타지에 있는 분들 연변으로 여행지를 네. 여행을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서요. 갑자기 연길이 유명한 관광도시가 된 거죠. 물론 이전에 백두산 때문에 네. 또 뭐 북한을 볼 수 있고 훈촌이나 더운 때문에도 유명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요? 택시 기사님들이 그냥 도시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백두산 가거나 뭐 택시를 타고 뭐 더문을 가까 외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식당에 가잖아요. 우리는 네. 보통 이제 그 지역 분들이니까 뭐 냉면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네네. 옆에서 정말 건너 하나씩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잔뜩 시켜요. 시키면서 어떻게 예. 먹는가 말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는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그 얘기처럼 오래 갔던 곳인데 이방인 같은 느낌? 내가 네. 어디 왔지? 네네네. 그리고 저희 모교 앞에 예. 이제 그 모교 앞에 간판 때문에 유명해졌거든요. 그 모교 앞에 친구를 만나려다가 도저히 사람들 많아서 거기서 네네. 못 만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예. 정말 연관적으로 중국 각지에서 관광을 오신다고 하는 얘기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아울러서 뭐 한국식 음식까지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식 음식뿐만 아니라 네. 정말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 한국의 한류 문화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 연변 쪽은 한류 문화를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한복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번 느껴보는 그래서 더 재밌지 않은가. 네. 제가 알기로는 한복을 입고 촬영하는 집만 500집이 있다고 하는데 뭐 검증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김선숙 선생님의 글 쭉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8년 동안 한국에 와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맞아요. 이상하게 주문을 이상하게 해서 요절복통을 한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돈 계산이 잘 안 돼요. 이게 네. 중국 돈을 내면서도 그냥 한국 돈하고 제가 처음 한국 왔을 때 이 돈 계산이 계속 잘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또 중국 갑자기 가면 또 돈 계산 안 됐다가 방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거를 내가 분명히 중국어를 아는데 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어를 생각나는 거죠. 근데 한국어도 조선말이 아니라 또 영어가 섞여 있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네. 뭐 약간 떨어져 지낸 시간 좀 더 또 조금 지나면은 충분히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지나면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또 원래 살던 지역이니까 친구들 네. 만나고 또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럼요. 이 친구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하면 좀 지나면 적응돼서 그냥 그 있는 대로 또 살아갑니다. 네. 김선숙 씨 지금은 또 어떻게 재미있게 생활하고 계신지 다음에도 또 생활 속의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아입니다. 동반자.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에서 손혜정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우리 조선족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조선족은 훌륭한 민족이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며 정의감이 많다. 조선 사람은 부지런하다. 무슨 일도 최고를 향하여 노력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더럽고 지저분한 방을 보면 소매를 걷어올리고 푹 정리를 하고 싶다. 정리하면 마음이 풀어지고 속이 시원하니까. 조선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그들은 가족을 매우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돈을 벌고 가족에게 좋은 생활 조건을 준다. 나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는 더러운 환경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청소하고 청소를 한다. 아버지가 중국에 오면 엄마가 방을 청소하는 것을 돕고 그녀를 도와서 밥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날에 안심이 되는 것을 느낄 것이다. 가족을 많이 사랑한다는 아버지는 매력이 있다. 아버지와 엄마는 사이가 좋다. 가끔은 엄마가 뚱뚱하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위로한다. 아무리 뚱뚱해도 내 눈에는 예뻐. 얼마나 지혜로운 남자인가. 사실 나도 아버지가 돈을 버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아버지는 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곁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곁에 있지 않아 학부모 모임도 참석하지 못해도 가정을 매우 사랑하고 뭐든지 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희생 정신이 있다. 이것은 조선 사람의 품성이다.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조목조목 조선족이 얼마나 좋은지 쭉 적어왔는데 정말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책임감 있으시고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리고 또 민족감도 굉장히 강해요. 네. 그리고 또 조선 중국에 살 때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다양한 민족 같이 이제 네.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만의 어떤 특징 그거를 더 부각하고 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족 분들은 상당히 깨끗하다, 부지런하다, 네. 책임감이 있다, 그렇죠. 성실하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말에 먹칠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소수자 분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살 때 그 동네가 바로 뒤에 이제 한쪽 동네고 저희 동네인데 정말 이전에는 흙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서 놀 때는 네. 옷이 항상 깨끗해요. 근데 뒤쪽에 가서 놀게 되면 정말 흙탕물도 있고 물론 우리 거기에 흙탕물이 없는 건 아닌데 할머니들이 그걸 다 네. 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를 살짝 뿌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기억에 이제 우리 그 동네 집마다 누구 집 들어가도
굉장히 깨끗한 네. 그런 느낌을 가졌죠. 그리고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아빠도 부지런하고.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네가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꼭 내 집만이 아니라 주변까지 전부 보살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들어가면 가마가 옛날에 불 때는 가마잖아요. 네. 먼지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네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조금 커서 다른 집에 이제 놀러 갈 때, 차이가 있구나. 네. 좀 자유분방하게 사신 분들도 꽤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얼마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지금도 그러거든요. 네. TV 봐도 손은 뭔가 이렇게 뜨개질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네. 이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훌륭한 민족이에요. 네. 그 가마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건 그만큼 행주를 손에 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계속 닦고 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제 후유증이 있는가 하면 집마다 다 너무 깨끗해서 탈이 나는 분이 계시죠. 그분 때문에 이제 피곤한 겁니다. 저희는 집에 나중에 시멘트 바닥 한 다음부터는 네. 매일마다 물 청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는 이제 그렇죠. 신발에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신발 닦을 때 먼저 바닥부터 신발 바닥 다 씻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신발 닦고 이게 습관되다 보니까 나갈 때도 최대한 이제 더러운 곳을 그렇죠. 안 가려고 이게 노력하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사실 조선족이 많은 소수 민족 중에서 으뜸이다라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소수민족 분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열이 제일 높고 네. 제일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흥이 있고 좀 칭찬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네. 가정에서 보면 어머니가 대부분 아버지한테 정말 많은 사랑과 존중을 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막 이름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대하듯이 막 시키고 하는 그런 거는 저희 세대 아버님 어머님한테서는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교양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말도 좀 더 걷게 한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네. 그것을 전부 가족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혜정이 학생이 보내온 편지 속에도 아버지가 집에 오면 엄마 일을 도와주시려고 하고 밥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본보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뚱뚱한데 내 눈에는 예뻐. 뭐 정말 예쁠 수 있고 안 예쁠 수 있지만 일단 계속 예쁘다 하면 진짜 그럼요. 예쁘잖아요. 네.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민족이다. 맞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도 보면 아빠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평생 엄마는 아빠를 하늘처럼 모시고. 네. 아빠는 또 그렇다 해서 막 저 자만하고 그게 아니라 엄마가 1순위예요. 네. 서로가 1순위니까 우리가 그냥 덩달아서 같이 좋은 것 같아요. 1순위. 네. 정말 오늘 손혜정 학생 덕분에 우리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잘 살아오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포 가수 중에 최연화라고 노래 아주 잘 부르는 가수가 계십니다. 정말 좋았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OST라고 하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의 약자로 영화나 드라마에 들어가는 음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 유명 드라마의 OST를 연주하는 콘서트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렸다고요? 네, 자제라 압디갈리가 이끄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최근 카자흐 현지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한국 드라마의 OST를 연주했습니다. 콩고르지아 학생궁전에서 열린 이 콘서트에서는 21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올인을 비롯해서 꽃보다 남자, 태양의 후예, 풀하우스 등 역대 인기 드라마의 OST를 연주했습니다. 사실 영화나 TV 드라마에 이제 좋은 사운드 트랙이 그 영화나 드라마를 더욱 인기 있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시청자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덕분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에서는 21년 전 이병헌과 송혜교가 주연으로 출연한 올인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예. 카자흐스탄 국민 중에 이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은 카자흐스탄의 한류 열기가 뜨거운 이유도 있지만 스타의 연기력과 또 감동적인 줄거리뿐만 아니라 네. 바로 이 사운드 트랙도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날 콘서트에서는요, 각 노래마다 드라마의 비디오 클립이 함께 상영되어 예. 콘서트장을 찾은 관객들은 좋아하는 사운드 트랙의 라이브 공연에 아주 더욱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 카자흐스탄하고 한국의 교육기관이 인재 유치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교육청과 경상남도 교육청 간의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토레굴로프 탈가르 알마티주 부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서 체결한 유학생 유치 협약에 따라 카자흐스탄 유학생을 한국으로 보내기 전 경남도의 지산학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의 유학생 30명은 오는 9월 항공정비 과정 교육을 위해 경남에 위치한 창신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또한 탈가르 부교육감 일행은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우주항공 클러스터인 사천을 방문하여 한국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와 D&M 항공 현지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때 사천시와 경남교육청, 알마티주 교육청, 창신대학교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고 우수 유학생 유치, 우수 외국인 인력 공급과 관련해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한국어 열풍이 강한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는요, 현재 211개 고등학교에 14만 명이 재학 중이고, 현지 한글학교 등에서 연간 3천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는 향후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학생이 한국으로 갈 가능성이 큰 토대가 바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한국에서 기념하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시한인회 린경환 회장은 이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했습니다. 그는 이날 후원을 가가린 호텔 경회성 공행자 내외로부터 어르신들에게 금일봉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시한인 측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공연, 신앙송, 색스폰 연주 등 공연을 준비했거든요. 특히 10살 김유미 어린이가 한국 노래를 불러 어르신들을 미소 짓게 했으며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이 노인들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한인회 합창단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시한인회 측에서 노인정 고령자들을 위해 건강식을 정성껏 마련했는데 사가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햇나물이 많았습니다. 이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모습을 보면서 제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랐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기념하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어버이날 행사를 함께 개최했다고 하는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손자 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특히 또 후원을 했던 가가린 호텔의 정혜선 권행자 내외로부터 어르신들에게 금일봉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한인회 측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 공연, 신앙송, 색스폰 연주 등 공연도 준비했고요. 참석한 어린이들이 노인분들에게 큰 절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기원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와, 바다다. 그렇게 좋아? 네, 바다 보니까 속이 확 뚫려요. 실컷 보려무나. 와,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과장님밖에 없다니까. 어디가? 바다 실컷 보라면서요. 차 타고 가면서 보면 되잖아. 에이, 그래도 완도까지 왔는데 제대로 바다 구경해야죠. 에휴, 일 끝나고 하면 되지. 그래도 돼요? 그럼 내가 맛있는 전복 사줄게. 정말이죠? 약속했어요. 대신 퀴즈를 맞춰야 돼. 제가 퀴즈왕인 거 모르시죠? 어머, 정말? 뭐든 내보세요. 다 맞출 테니까. 오, 자신만만한데. 네. 그럼 완도에서 유명한 사람은? 완도에서 유명한 사람? 일단 완도하면 전복이죠. 전복도 유명하지만 이분 때문에 완도가 유명해졌는데. 그분이 누굴까? 혹시 과장님? 내 고향이 완도인 건 맞는데 난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해상왕 몰라? 해상왕? 해상왕이라... 용왕님이네. 전복은 용왕님한테 사달라고 해. 알겠지? 안 돼요. 전복 사줘요. 내 전복! 내 전복! 완도로 출장을 갔는데 바다 보고 너무 좋아하네요. 그런데 해상왕이 누군지 몰라서 전복을 못 먹게 됐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궁파인데요. 네,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서 무룡군 소장이 돼서 활약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지금의 완도 지방에다 군사기지인 청해진을 세운 뒤 해적을 소탕해 바다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황해와 남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해 당나라와 이론 등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을 하고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부를 쌓아 해상왕으로 불렸습니다. 네, 매년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이분이 청해진을 설치한 날을 기념하고 또한 해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통일 신라시대 장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무역을 실시했던 분인데요. 해상왕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오광상제, 2번 장보고, 3번 육지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31일이 바다의 날이라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특히 바다가 참 중요하죠.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한 것은 장보고가 오늘날의 완도인 청해진에 진영을 설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참 많아요. 다양한 수산 자원을 공급해서 우리의 식탁도 풍요롭게 해주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먹거리를 주는 바다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포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서는 아마 바다가 좀 멀어서 바다에 대한 추억들이 각별하실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추억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잊지 마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고려인 한글 문학 작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에 3번의 부흥 물결이 밀려왔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부흥 물결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려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제주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또 강제주된 직후에 최고의 모국어 전문가와 이 작품을 쓸 수 있는 최고의 한글 문학 작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고려 사범대학교 거기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어문학과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러면서 한글 문학 전문가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원천적으로 잘렸거든요. 네. 싹이 잘렸는데 그래서 고려인 한글 문학은 불행하게도 1세대 그러니까 1920년 무렵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강제 이주쯤에 17살이니까 막 이 작품을 시작을 하고 등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요. 그래서 1920년 이전 출생자들 아마 이분들 위주로 한글 문학이 지속되다가 그분의 생물학적 수명이 닿으면 한글 문학도 자연스럽게 종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어떤 정치적인 계기 또 사회적인 계기가 돼서 다른 세대들 다른 한글 문학 세대들이 다른 데서 유입이 되거든요. 그 유입된 걸로 봐서 이제 제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의 이제 첫 번째 부흥 물결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1945년에 우리 한반도가 해방이 됐지만 참 불행히도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38도선으로 조국이 분단되게 됐죠. 그래서 네. 북쪽 지역에는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소련의 위성국가, 소련의 체제를 본받은 위성국가를 이렇게 세우려고 소련에서 지식인들을 대거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 고려인 지식인들과 이 어떤 활동가들을 420여 명 정도를 북한에 파견해서 소련식 국가의 기초를 닦는데 그때 고려인 문인과 작가들도 이렇게 일단에 그 파견 인력으로 뽑혀서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거나 신문사에서 일하거나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1955년에서 57년 사이에 다시 다 숙청돼가지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오는데 이분들이 돌아와서 다시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써 네. 신문에 어떤 활력을 넣고 또 이분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또 개척을 했던 한글 문학의 새로움을 더해서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한글 문학이 다시 활력을 띠고
뭐랄까요, 더 활발히 이렇게 작품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고려인 한글 문학에 들어온 제1의 첫 번째 부흥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이때부터 좀 이제 다른데요. 이것은 이제 고려인들이 그 첫 번째 부흥 물결을 일으켰지만 그분도 다 공이 고려인 1세대 작가들이라 네. 이제 나이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후속 세대가 없어서 굉장히 위기감이 감돈 시대였는데 다행히 그때 북한에서 소련으로 유학을 했던 그 인텔리들 중에 모스크바에 있는 전연맹 영화대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한 10여 명이 58년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소련에 망명을 했고 이분들이 60년 무렵부터 신문사에 왕성하게 기고 작품 활동을 하면서 고려인 한글 문학을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게 끌어올렸는데 이것은 이때 58년에 망명해서 60년대부터 활동한 유학생들이 몇 명 있고 또 그 뒤로 1970년대 중반에 또 다른 경로로 북한 출신인데 소련 지역에 들어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망명했던 이런 작가들이 신문사로 모여 들어가지고 그분들은 참 북한에서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했고 또 평양에서 문학대학이나 이런 그 최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또 소련에서 최고의 그 문학 이론을 배운 상태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고려인 한글 문학의 이 시, 소설 그리고 평론 이런 문학 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1세대들과는 좀 더 다른 좀 더 미학적으로 세련되고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인 이러한 작품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부흥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부흥 물결이라고 부르죠. 예. 그럼 세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것도 참 특이한 경우인데요. 북한에서 물론 그 망명한 유학생이나 또 다른 경로로 망명한 사람들이 신문사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그 수가 이렇게 신문사 1세대 그 기자나 작가들을 전부 대체할 만큼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예. 한 1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그 작품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인재 부족, 그 숫자가 부족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이 고려인 한글 문학을 하거나 신문사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멀리 사할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예. 사할린에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남쪽 지방에서 1939년 무렵에 강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가지고 해방이 될 때 소련군이 진주에서 사할린 남부를 차지하고 일본군을 몰아내면서 소련 영토가 됐는데 그때 거기에 이주했던 우리 그 동포들이 러시아말을 거의 모르고 있어서 초기에는 모든 것을 모국어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모국어 학교와 심지어는 우리말 사범대학교가 1963년 여름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거기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 모국어를 가장 훌륭하게 구사한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끊임없이 구애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렇게 신문사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굉장히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되게 1960년대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대거 중앙아시아로 몰려오면서 이분들이 신문사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신문사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 이분들의 적지 않은 수가 한글 문학 작품에 이렇게 전념하면서 이분들이 작품 활동에 활기를 넣어서 제3의 물결 세 번째 부흥 물결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세 번의 부흥 물결을 이끈 대표적인 작가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이제 1세대 이 첫 번째 부흥 물결을 이끈 분들은 당시 북한에서 대학 교수나 작가나 또는 뭐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했던 어떤 림하, 희곡작품과 시를 썼던 림하나 또 평론을 했던 정상진 그리고 시와 훌륭한 소설을 남겼던 전동엽 이런 뭐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첫 번째 부흥물결 작가들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 외에 주송원이나 김세일 같은 아주 훌륭한 그 소설가나 시인들도 1세대 그 부흥물결을 일으킨 북한에 파견됐던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북한에서 망명했던 유학생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진과 리진 작가. 예. 리진 작가는 시와 문학 이론에서 아주 탁월한
문학이론을 전개하고 훌륭한 시를 써서 한글 문학을 새로운 경지로 견인을 했고, 또 한진 작가는 희곡 작품과 소설로서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남겼고, 그 외에도 남해봉이나 박연 같은 뛰어난 시인들이 그 뒤를 이어줬고요. 이제 세 번째 부흥물결은 네. 사할린에서 이주해온 그 소설가, 그 요리 소설가인데 그분이 가장 먼저 들은 그 이정희 작가, 그리고 그의 이제 윤수찬이란 굉장히 훌륭한 그 시인이면서도 작품을 활동했던 그 신문사 부주필까지 역임했던 윤수찬이 있고요. 그 외에 정장길, 최영근, 남경자 같은 그러한 작가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고려인 한글 문학을 다채롭게 빛냈고 또 이렇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작품도 많이 나왔을 텐데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걸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작품들이 참 다양한데, 네. 대표 작품도 참 다양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분들이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왔을 때는 스탈린 체제가 종말을 구하고 스탈린이 사망한 뒤였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시기에서 이제 썼던 작품들로는, 김기철 작가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아주 가열차게 항일운동을 했던 이러한 그 활동들을 또 잘 작품에 담았고, 또 김중 같은 작가는 최초의 고려인이 장편소설인 15만원 사건이라고 해서 그것도 당시에 이 고려인들이 그 항일운동 이러한 것들을 또 주로 다루고요. 또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좋아진 뒤에는 강제주 사건을 비판하는 그 공포나 또는 고향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다룬 그 고장 이름은 또 이런 작품들도 있기도 하고, 또 사할린에서 온 작가들은 어떤 사할린에 있던 그 섬의 향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인들은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의 향수를 이렇게 보탠 그런 작품들로 굉장히 다채롭게 이렇게 빛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 문학에 불어온 세 번의 부흥 물결 그리고 위기에 대한 얘기 잠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 해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